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역주행했으면 좋겠어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을 소개할 겁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 작가 준파 라히리의 단편집 축복받은 집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총 9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인도 본토에 살거나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낯선 나라와 문화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갈등이나 사건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서 쉽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미묘한 감정의 틈새를 보여준다거나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외로움이나 슬픔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에요. 최은영 작가님 소설 좋아하신다면 준파 라히리의 책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소재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훈훈하고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이 아니고요. 불륜도 나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답답하게 옥죄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읽다 보면은 누구 하나 미워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요. 윤리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과 사연은 어떤 것이었구나라고 들여다보는 게 사실 소설을 읽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입니다. 표제작이 축복받은 집인데요. 사실 원제의 표제작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질병통역사라는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기는 한데요. 한국 사람의 정서에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건 축복받은 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읽기에도 축복받은 집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요약해 드릴 건데요. 다 좋았지만 딱 3편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는 센 아주머니의 집이라는 단편이었어요. 제 남편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인도인 30살의 인도인 여성인 센 아주머니라는 인물이에요. 11살의 엘리엇이라는 남자아이를 돌보는 일을 제 알바처럼 하게 되는데 이 센 아주머니가 겪고 있는 그리움, 향수병, 외로움 이런 것들을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마음 터놓을 사람 없고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종용당하면서 느끼는 그 슬픔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엇이라는 조그만 꼬마니까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묻어나는 되게 일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확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혹은 다른 가족들 때문에 나는 계속 이곳에 살고 싶은데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더 깊이 공감을 하시면서 그때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만나보시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부부니까 함께 살아야 하지만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다른 것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고향이라는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그려내신 것 같아요. 축복받은 집도 답답한 듯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연애 경험 많이 없이 일하고 있던 어느 남성이 우연히 소개받은 여성과 한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분명히 힌두교인데 기독교 물품을 인테리어 장식처럼 놓질 않나. 빨래하는 거며 청소하는 거며 뭐든지 그 아내분의 모든 행동이 막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 심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원래 이렇게 발랄하고 개방적인 면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막상 축복받은 집처럼 보이는 그 집에서 한 집에서 살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카스트 제도에서도 꽤 높고 직업도 막 이제 곧 석사 학위를 받을 누가 보면 굉장히 멋있는 부부인데 잘 어울리는 부부인데 속으로는 이렇게 막 답답하고 이런 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이렇게 조건만 보고 결혼한 부부가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있으셨다면 읽으면서 아 맞아 하면서 공감
공감하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3편 중에서 마지막인 섹시는 사실 조금의 반전이 있는 거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섹시하다는 표현에 담긴 말 뜻이 반전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 말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쓸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랑에 빠진 여성의 심리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말 뜻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 여성의 심리 변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소설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 아름답게 시작되는 순수한 사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꼭 바람을 피는 누군가가 나쁘다기보다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과 이제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중간에서 이 여성이 보여주는 심리,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나름의 반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시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단편마다 분량도 적당하고요. 갈등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막 살인이나 소송이 등장할 정도로 극적인 사건은 아닌데 그 사이에 얽혀있는 일상적인 듯 하지만 사람들의 그 사람 관계가 너무 잘 드러나고 심리도 쉽게 몰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커피를 마시다가 가끔씩 잘 내린 홍차를 먹으면 또 이국적인 느낌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가끔은 이런 인도인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들, 사건의 양상이 좀 재미있어요. 정말 최은영 작가님이나 김금희 작가님 같은 스타일의 책인데 살짝 이국적인 매력이 더해져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책, 축복받은 집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좀 오래된 책들 중에 재미있는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도서관 가실 때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고 싶으신 오래된 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